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7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민주당 경선 지역 20곳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자, 뭐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친문과 비명계 대부분이 친명계 후보한테 졌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대장동 변호사 등 친명 인사들, 이 사람들이 대거 현역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아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언론의 그 일반적인 평가가 그대로 입증이 됐다. 자, 우선 이낙연계죠. 경기 수원정의 박광원 전 원내대표, 김준혁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이라는 사람한테 졌습니다. 김준혁 씨라는 사람 뭐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박광원 전 원내대표는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원내대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개딸들한테 체포동의안 가결의 주범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그에 계속 시달려왔다. 반면에 김준혁이라는 사람은 2021년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올해 1월에는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쓴 아주 대표적인 친명계의 인사. 자, 그 다음에 경선 득표에서 30% 감점을 받아 하위 10%라고 하는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 현근택 변호사가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뭐 어떤 성희롱 문제로 이제 못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탈당 40분 전인가요? 갑자기 탈당을 보류했던 원칙과 상식 멤버였죠. 윤영찬 의원. 뭐 이낙연계의 좌장이 서른이라면 이낙연계의 뭐 흔히 얘기하는 뭐 2인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윤영찬 의원이었죠. 이수진 비례의원한테 졌습니다. 이수진 의원이라는 사람 잘 아시다시피 간호사 출신이고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준비하다가 서대문갑이 갑자기 청년 전략지역으로 바뀌니까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그 다음날 비명계를 잡겠다고 하면서 중원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원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윤영찬을. 경선에서. 아마 그러니까 30% 감산, 뭐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60점까지 몰라도 60점을 얻어서 30% 감산이면 3, 68, 42점을 얻은 셈이 되죠. 그러면 이수진 비례의원이 40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40을 얻었으면 적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윤영찬 의원이 60이 안 되는 그런 점수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걸 방어를 못한 거죠. 그냥 갑자기 성남중원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뛰어들었는데 적어도 40% 이상의 표를 얻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경선 투표에서. 경기 남양주의 친명계인 비례대표죠. 김병주 의원, 하위 10% 평가를 받은 DJ 비서 김한정, 이인화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 사람들과 3인 경선을 했는데 그냥 거기서 곧바로 과반을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승리했습니다. 서울 은평을의 비명계인 강병원 의원은 친명계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한테 졌고요. 4년 전에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졌다. 여기도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강원도 당위원장입니다. 강원도 당위원장인데 갑작스럽게 은평구청장 했다는 인연으로 다시 은평구로 왔는데 이겼습니다. 경선에서. 광진갑 친이낙연계 3선 전예숙 의원, 역시 친명계 이정헌 전 JTBC 앵커한테 졌고요. 경기 용인병의 친명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뭐 한참 뭐 천공 의혹 제기했던 사람이죠. 비명계인 현역 정춘숙 의원에게 이겼고요. 청주 상당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한테 졌습니다. 역시 여기도 친명이 비명계한테 졌다, 뭐 이런 얘기. 도봉을의 오기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한테 이겼고, 원외끼리의 대결에서도 친명계가 우세했다, 이런 겁니다. 남양주갑 최민희 전 의원, 뭐 대표적인 친명계죠. 임윤태 전 정책위 부의장한테 이겼고요. 광주 광산갑의 광주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 현역인 이용빈 의원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위 10%를 받았다고 얘기한 서울 강북 을의 박용진 의원. 하위 10%면 30% 감산입니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3인 경선에서 살아남아서 결선 투표에 나갑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하게 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결선 투표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저는 여기서도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지역구 관리를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위 10%를 받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30% 감산이라는 거를 본인이 돌파해야 되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친명이 패한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금천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하던 조상호 변호사 있었죠.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최기상 의원이 졌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는 원래 금천에 경쟁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빼서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거운동 중이던 중성동갑에도 경쟁력 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경쟁력 조사가 아마 거의 안 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옮기질 못했는데 바로 본인이 신청했던 그 서울 금천에서 현역 의원한테 졌다. 뭐 이런 거는 결국 최기상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제법 잘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죠. 전북 군산에서 뭐 대표적인 친명계라고 친문에서 친명계로 전향했던 김의겸 아시죠? 현역인 비명계의 신영대 의원한테 졌습니다. 이것도 신영대 의원이 아마 지역구 관리를 탄탄하게 한 것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게 뭐 맞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20개 지역구를 다 얘기하면 표적이 된 비명계 의원들은 다 패배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 무슨 힘이냐? 만약에 제가 그 여론조사 또는 경선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마사지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 보면 그거는 뭐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이제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가 이 사람은 꼭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른바 마사지 조작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있다. 과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마사지 했다 안 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 근거가 없으니까. 뭐 의심은 들어도 증거가 없으면 뭐 뚜렷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배제한다면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배제한다면 결국은 개딸의 힘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를 개딸이 전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럼 개딸의 숫자는 도대체 몇 명이냐. 개딸이 이 민주당의 경선이나 뭐 민주당의 그 당의 총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냐. 그거는 아니라는 게 당에 있는 일반적인 그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의 평가입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수천 명 수준이다. 뭐 5천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8천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뭐 2, 3천 명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그러나 개딸이라는 큰 범주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뭐 대략 뭐 4만 명, 5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그 공동 보조를 취하는 개딸 그 정도가 된다. 뭐 이런 게 또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자, 그러면 5만, 4만 뭐 이런 숫자가 민주당 당원 권리당원이 뭐 거의 100만이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좌지우지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뭐 100만 넘고 뭐 이렇다고 해도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 않고 진짜 권리당원이 권리의회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이 개딸이라는 사람들은 뭐 거의 전원 투표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개딸이 뭐 5%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0%, 15% 정도의 의력을 발휘한다. 이래서 개딸이 힘을 쓴다. 뭐 이런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개딸은 결집력 있고, 결집력이 이제 투표율이 뭐 다른 일반 권리당원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그 다음에 행동력이 있습니다. 행동력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윤영찬 의원의 성남 중원 같은 경우도 곳곳에 포스터 붙이고 인터넷, 페이스북 거기에 보면 누가 진짜 민주당입니까? 그래서 비례 이수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 사진을 올려놓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수박이다 이거죠. 진짜 민주당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개딸들이 앞장서서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윤영찬 의원이 훨씬 더 민주당과 관계나 이런 것들이 끈끈하고 민주당원이죠. 그러나 민주당원, 특히 그중에 권리당원의 눈으로 보면 윤영찬 의원은 수박인 거죠. 이렇게 되는, 이러다 보니까 윤영찬 의원이 감점을 안고, 하위 30% 감점을 안고 본인이 지역구 관리를 좀 꽤 탄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날아든 이수진 비례의원한테 거기서 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초래돼서 이거는 결국은 그 개딸의 힘 플러스 윤영찬 의원의 뭐 감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로서는 박용진 의원은 방어에 성공했죠. 그러나 이제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러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아마 결선 치르면 박용진 의원이 어려울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김의겸 의원한테 경선에서 이긴 신영대 의원 뭐 이런 경우는 그 아마 엄청나게 그 지역구 관리를 철저히 해서 뭐 일부 감점이 있다든가 또는 뭐 감점이 없으면 뭐 더욱더 그 효력을 발휘할 거고 그래서 그 어떤 개딸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다. 물론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결선을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당원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경선에서 힘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결국은 비명 그 다음에 친문 뭐 이런 사람들은 이 개딸의 결집력 행동력 뭐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다 패배하고 횡사했다 이게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탈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선거법에 따라서 이 탈락한 사람들은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탈당해서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탈당은 할 수 있습니다. 출마만 못할 뿐이지. 아마 일부 본인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다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마사지 의혹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본인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탈당을 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 그러나 출마는 못하니까. 그러나 탈당해서 뭐 새로운 미래나 뭐 이런 데 가서 본인의 좀 분풀이를 한다든가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 경선에 응한 이상 이번 총선 출마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